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중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토토! 엄마 지금 녹음 중이니까 소리 내지 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외국어를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그 언어를 내뱉냐 하는 것이죠. 뻔뻔스러움, 대인관계에서는 이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좋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였어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저는 그 친구랑 주말에 한 번씩 교회 버스 타고 교회로 가는 사이였죠. 저는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처음에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말을 걸었어요. 일본어를 전혀 못하면서 말이죠.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손신용, 발신용 해가면서 말을 붙이니까 상대 쪽은 어떻게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려고 일본어로 이런저런 말을 꺼내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아프리카 친구가 상대가 한 일본어 대사를 똑같이 다시 따라 말하면서 소통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깔깔 웃으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회 갈 때마다 회화 실력이 정말 눈에 띄게 제고되더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문법적인 오류 같은 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일본인들과도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뻔뻔함도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이런저런 장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에 쓰던 모국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틀리게 말할까봐 주저하게 되고 틀리면 상대방이 웃을까봐 눈치까지 보게 되고 근데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많이 틀려야 그 과정에서 더 빨리 실력이 제고될 수 있는데 그 틀리고 실수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나 물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 我想喝水 喝水가 생각 안 나면 吃水라고도 하세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吃饭 알잖아요. 밥을 먹다. 아 그래 물 마시다는 吃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我想吃水 我想吃水 중국에서는 분명 틀린 표현이지만 뜻은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 상대방이 你想喝水 너 물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바로 교정이 된 거고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한동안 계속 我想吃水我想吃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我想喝水라는 정확한 표현을 듣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표현을 썼구나. 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실수로 깨닫게 된 지식은 여러분 기억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我想吃水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간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계속 중국어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확한 표현을 스스로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의도적으로 뻔뻔스럽게 많이 하면서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토토, 엄마 지금 녹음 중이니까 소리 내지 마.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런 경제적 지원과 도움이 없이 홀로 그 나라에 가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부딪히고 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실력도 굉장히 빨리 늘어요. 저는 사실 이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21살 때 처음 홀로 일본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국비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돈 걱정은 전혀 없었지만
처음 부모를 멀리 떠나 이국 땅에 가서 내가 살 집을 찾아서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석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비를 미리 마련해 두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주유소였어요. 면허도 없는 주제에 겁없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유학생 때만 거의 10가지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해본 적 없는 많은 사회적 경험을 쌓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면서 일본어도 그냥 틀리든 말든 마구 내뱉고보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 땅에 홀로 내던져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역시 대단한 중국어 실력자가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어를 못해도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굶어 죽지 않아. 한국어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그래서 재미로 취미로 배우고 있죠. 근데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는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국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주위에 중국인 친구가 있나요? 그럼 카톡, 문자 모두 중국어로 보내고 만나서 중국어로만 대화하세요. 틀려도 좋아, 실수해도 좋아, 단어가 딸려도 좋아, 손신용, 발신용 다 써가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그 열정에 감동해서 뭔가 반응을 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중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